중학교 수학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 수학은 크게 4개 파트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와 관계입니다. 변하는 현상에서 반복적인 요소로 나타내는 규칙을 순화식으로 표현하시고요. 그리고 문자식을 통해서 일반화를 시켜주시고 특정 관계를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은 방정식과 부등식으로서 해결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의 양이 변함에 따라서 또 다른 양이 하나씩 정해지는 것을 우리가 함수라고 배우게 되는데, 두 개의 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그래프로서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번 단원의 미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년별로 살펴보자면 1학년 때는 문자의 사용과 식이라고 첫 번째 단원에서 나옵니다. 문자를 사용해서 어떠한 글로 만들어진 것을 하나씩 하나씩 수식화하는 것이 문자의 사용이 될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식끼리 더하기와 빼기를 해주는 것이 문자의 사용과 식입니다. 문자를 사용한 식을 등식으로 만들어서 미지수 x값을 구해주는 1차 방정식을 배우게 되는데, 이때 1차 방정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해결하게 됩니다. 또한 좌표 평면과 그래프를 방정식을 배우고 난 다음에 배우게 되는데, 수직선 하나만 그려져 있다가 이제는 수직선이 2개가 만들어진 좌표 평면을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요. 변수 x하고 y 사이의 관계로 만들어진 그래프를 해석하고요. 정비례라는 것과 반비례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게 바로 1학년 과정이에요. 2학년 과정을 보면 다양한 연산과 그리고 방정식, 부등식, 함수를 공부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양이 2학년 때 쏟아지게 되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식의 계산이에요. 문자가 여러 번 곱해지거나 나누어지게 됐을 때 쓰게 되는 지수 법칙, 그리고 다항식의 사칙 연산을 식의 계산에서 배우게 되겠고요. 부등호를 사용한 1차 부등식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제 1학년 때 배웠었던 방정식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 그래서 연립 1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법을 공부하게 될 것이고요. 함수의 개념과 그 개념으로 x하고 y 사이의 관계식이 1차식으로 나오는 1차 함수를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 1차 함수를 실제 좌표 평면에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x라는 양과 y라는 양을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1차 함수와 그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함수를 배웠다면 이제 연립 1차 방정식하고 연관을 해서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 간의 관계까지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2학년 때 공부를 해야 되는 양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3학년 때는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사실 3학년은 고등과정하고 연관이 많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2학년하고 다르게 심화 내용을 다루게 돼요. 문자들을 가진 다항식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했다면 이제는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공식을 통해서 곱셈과 인수분해를 하게 될 것이고, x에 대한 2차식은 0꼴로 나타내는 2차 방정식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통해서도 풀 수가 있고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근해 공식을 유도하시고 근해 공식을 통해서도 2차 방정식을 해결할 수 있어요. 자, 방정식까지 공부했다면 이제는 다시 관계식이 x에 대한 2차식으로 나오는 2차 함수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2차 함수는 앞서서 2학년 때 배웠던 1차 함수보다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들을 차근차근 단계를 통해서 하나씩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요. 함수를 그림으로 그리고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다시 식으로 만들 수 있다면 2차 함수와 그 그래프는 아주 잘 정리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이 영역에서 2002 개정에서는 뭐가 바뀌게 되냐면 지수 법칙이 지수가 계속 확장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지수가 딱 자연수인 범위에서만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3학년 때 배우는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다루지 않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는 고등과정에서 다루게 될 것이고요.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2015 개정에서는 삭제가 되었는데 다시 2022 개정에서는 x의 범위가 실수 전체인 경우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게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